이 사진 똑같이 했더라고요. 환장하다가 아니고 저 옆에 0이 있어요. 영이 환영 속에 이제 장하다인데. 뭐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조우진 배우가 역할한 게 서봉수 구단 역할인 거죠? 극 중에서 이제 남기철 구단이라고 나오고 남기철 구단. 네. 바둑 팬들이면 뭐 다 짐작하셨겠습니다만 헤어스타일부터 서봉수 구단을 아마 모델로 해서 만든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장면 때만 하더라도 이 바둑 대국을 할 때 다리 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얼중얼한다고 하죠. 그런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었어요. 승패가 좀 기울어지면은 이제 조국수님 특유의 중얼거림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말로도 하고 또 일본어로도 해요. 당시에는 예전에는. 근데 조국수님이 어렸을 때 일본어 갔잖아요. 일본어로 이제 중얼중얼하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그 싫어하는 그 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둑도 세잖아요. 그렇죠. 타이틀도 다 가져가는 데다 중얼거리기까지 하고 다리도 떨어. 근데 저런 습관들을 가진 채 세계 최정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게 앞서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할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둑도 치고 있는데 노래 부르고 다리 떨고 계신데 앞에서. 근데 이제 그 탑 클래스 올라가신 다음에는 다리 떨기는 가끔 나오시는데 이 이창호 구단과 대구 갈 때 보면은 중얼거리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으셨나요? 조은영 구단의 어떤 대국 스타일이라든지 평상시 어떤 습관 같은 게. 조국수님은 일단 하루에 담배를 엄청 많이 피는데 담배부터 일단 물고 시작을 해요. 담배를 일단 물고. 그리고 나서 습관적으로 이제 한두 모금 하다 다시 끄고 또 이제 또 고민하는 장면이 오면 또 담배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첫수 두기 전에 담배부터 이렇게 무는. 그게 사실 트레이드마크셨잖아요. 이 긴 담배, 장미 장미 담배, 담배. 없어진 그 담배. 기록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재떨이 비우는 게 있어요. 워낙 많이 태우시죠. 아니면 말이 안 돼요. 그냥 한 1시간 지나면 이렇게 쌓이니까. 거기다 이제 상대 대국자로. 당시에는 흡연이 너무 보편화돼 있어요. 그때 저 노선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창문 그렇죠. 열고. 그렇죠. 연세가 굉장히. 김영삼 구단은 몰라요, 그거. 저 삼배 옷 입고 두시는 대국 참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저 옷을 거의 10년 이상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벌인 것 같아요, 저 옷이. 조국수님은 저 삼배 옷이었고 유창혁 구단의 이제 계량 계량한복을 한참 오랫동안 입었었어요. 맞아요. 조은영 구단 서봉수 8단이었어요. 그런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 옆에 있는 기록자 거기서 기록을 많이 했는데 아침 10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저녁에 끝나요. 녹초가 돼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확실히 당시만 해도 에어컨이 이렇게 보급이 많이 안 돼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땀에 절어 있죠. 그러니까 그 왜 삼배 옷을 입고 두셨는지 이해가 돼요. 당시 20대 때인데 이제 일본에서 조치훈 구단이 타이틀 따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던 조은영 구단과 TV 대국을 2판인가 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조은영 구단이 다 졌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80년대 초반인데 조은영 구단이 2번을 지고 원래 술을 아예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그날 이제 충격을 먹어서 소주를 한 잔인가 두 잔을 마시고 기원까지 기어서 왔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조국수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나도 들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이번 영화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녹여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컵을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은영 구단을 옆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본 입장에서 보면 못 드시는데 한 잔 드시고 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라스로 이렇게 한 모금을 완샷을 하신다? 술 자체를 전혀 못 하시잖아요. 뭐 바카스대라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결승전을 두는데 살아있는 대마를 계속 잡으러 갔다 결국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복귀를 해봤더니 바카스를 마시고 취했더라 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흥분하셨구나. 이게 이제 빨라지니까. 제가 들은 조국수님 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운당여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식탁에다 깔아놓고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마시던 소주잔 이렇게 넘쳐서 흘러서 조은영 구단의 젓가락에 닿았는데 그것 때문에 만취했다는 설도 있어요. 야, 이건 좀 심하다. 아무리 제가 바둑 쪽의 이야기를 모른다 해도 두 분이서 이거 너무 이 사진 똑같이 했더라고요. 정말 똑같아요. 구도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 사진이 제일 유명하죠. 환장하다가 아니고 저 옆에 0이 있어요. 0이 환영 속에 이제 장하다인데. 근데 이 사진을 정말 절묘하게 찍어가지고 이 사진은
제가 몇십 년째 보고 있어요. 아마 기자의 의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데 아마 절묘한 구도를 잡아서 우연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이거 참 기록에 남을 만한 사진이 아니에요. 이 사진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 이후에도 바둑 기사가 카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딱 창호 구단도 카퍼레이드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조은영 구단이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영창기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바둑 대회랑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대회가 없었는데 그 대만의 부호 임창치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 대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둑 올림픽이라고 해서 4년에 한 번씩.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승 상금 40만 불이면은 골프, 테니스도 그런 대회가 거의 없었어요. 40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도 큰데 네, 지금 5억 6억 되는데 30년 전이잖아요. 30년이 더 됐죠, 지금. 지금 저게 89년도거든요. 그러니까 30년. 36년이 된 거예요. 36년 되는 거예요.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뭐 아파트 몇채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세 채 가격이라고 들었어요, 당시에. 그럼 지금으로 치면 한 2, 300억 된다는 거예요. 세 채면. 네, 엄청나군요. 제 이창호 구단 사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걸요. 잠깐만요. 이창우 구단 맞습니까? 이창호 구단은 8살 83년도부터 제가 본 것 같은데 1983년도 저렇게 생겼었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다도 그때 봤어요. 당시에 이렇게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예, 이게 좀, 그때는 이제 사실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좀 마른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건장한 아이들. 우량아 선발대회 3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예, 진짜로. 요즘에 이창호 구단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체중이 네. 이제 많이 빠졌는데 농담 삼아 그래요. 저 때하고 지금하고 체중이 비슷하다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바나나 우유. 그거 이창호 맞죠? 구단 바나나 우유를 달고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지면 뭘 줄래 그랬더니 바나나 우유를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목숨보다 중요한 거. 이창우 구단에 당시 이창우 구단에게는 그럼 자기 전 재산을 건 거잖아요. 이창우 구단도. 조은현 구단은 이게 변화가 많죠. 뭐 전성기였다가 또 그 좌절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그걸 밟고 일어서기도 하고 막 이런 변화무쌍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표현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이창우 구단은 시종일 간 사람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영화적으로 만들어서 캐릭터를 보여주면 너무 밋밋한 어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승부 영화가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이창호 역을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이창호 뭐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표정 하나로 2시간을 가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대국을 하는데 초읽기에 몰려서 당황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두더라고요. 말을 해요. 애따 모르겠다. 이 당시는 이창호 구단이 조금 어렸을 때네요. 그리고 조은영 구단은 역시 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약간 눕방 스타일. 예. 근데 그때는 또 저게 자연스러웠던 게 특별대국실 소파가 컸어요. 커가지고 멀어. 이게 한번 앉아봤거든요. 거의 침대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아주 안락해요. 예, 그렇죠. 잠 저절로 오는. 그 이창호 구단 좋은 적도 있잖아요. 저기 파묻혀가지고. 조은영 구단도 서명이라고 데리고 갈 때 네. 저기서 잔 적이 있어요. 예. 당시에 이제 하루 바둑 이틀 바둑이었잖아요. 우리는 이틀 바둑이 없었고요. 이틀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시에 시작하면 밤 10시, 11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점심까지 먹고 이제 왔다 싶으면 감기줘도 앞에서 1시간째 수 안 놓고 있으면 감기죠. 이게 거의 영화의 장면이네요. 3대2로 국수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야, 응창기배 우승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이거 확실하네요. 이게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거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저녁 시간 넘어가면 이제 조은영 구단이 이제 희고 나니까 저 때 뭐 1년에 한 100판씩 뒀거든요. 2, 3일에 한 번을 하루 종일 두는 거죠. 그렇죠. 요즘처럼 짧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누울 수밖에 없죠. 이 영화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영화가 바둑을 아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모르는 분들에게 더욱더 바둑에 그 한 발 디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음악을 처음에 들을 때도 그 음악을 먼저 알고 있어서 듣는 건 아니거든요. 듣다가 보면 그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생기고 이건 무슨 장르야? 그래서 뭐 R&B를 듣기도 하고 재즈 쪽으로 장르가 옮겨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시면 아마 바둑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만큼 흥미진진한 실존했던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두 기사의 어떤 그 엄청난 승부가 그 영화 속에서 펼쳐지고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이 재밌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너 잘 두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쳐다보고 있냐? 맞아. 이야기 아니, 나도 하시는데. 궁금해요. 예. 아니 뭐 백타 친다고 골프 안 나가십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공을 찰 수 있어야만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게임이 찾아봤더니 시작된 지가 4,000년 이상이 돼. 4,300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4,300년 동안 살아남은 게임이에요. 중간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졌을 텐데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이것은 중국에서 황제를 교육하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 자그마한 판에 흑백의 그 돌 두 개를 가지고 인생을 걸었던 수많은 천재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한 번쯤 영화를 통해서 슬쩍 엿보시고 나면 이 게임에 대해서 아마 더 친근하고 빠져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사랑하는 분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영화이고 바둑을 모르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둑을 두면 얻게 되는 교훈, 뭐 깨달음 이런 게 많잖아요. 게다가 요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둑은 혁신의 도구.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듯이 올라올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치매가 문제잖아요. 네. 우리 선배 기사들 중에 없죠. 예, 치매 걸리신 분이 없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저희들의 경험적으로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몇 급부터 안 걸립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이 영화 추천을 한다면은 이병헌 씨의 그 눈빛 연기, 내면 연기, 바둑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연기에 심리하는 연기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화를 볼 만한 값어치는 있지 이게 아마 않을까. 저는 전 국민의 시그니처 포즈가 되지 않을까. 바둑 영화가 지금까지 소재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 예, 몇 편이네요.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는 가장 바둑의 본질에 근접한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좀 현실감 있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둑 기사들의 어떤 그 심리라든지 또 실제 또 있었던 사건을 그렇죠. 중심으로 그렇죠. 벌어진 거니까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